안녕하세요. 저는요, 네. 오늘따라서 우리 박정숙 씨가 너무 부러워요. 왜요? 나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아저씨 머리가 커요? 이 소리 듣고 오늘따라 이렇게 얼굴이 작고 동안인 사람이 너무 부럽네. 목사님, 정말로. 저를 옆에 두고 무슨 제가 대갈장군으로 유명한데 목사님 저기 너무 작으신데요. 대도 회원으로서 아니 얼굴 크기는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동안이시기는 두 분 다 동안이세요. 또 옛날에 이런 20년 말을 전부터 해주네. 똑같은 얼굴이시고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머리가 두루두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회복의 주인공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더 죄송해지네요. 얼굴도 너무 작고 맞아요. 동안이고. 초절정 미녀예요. 초절정. 이야. 동안 미녀.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소희 씨 모십니다. 소희 씨! 모시겠습니다. 역시. 춤추고 랩하던 댄스 가수 티티마의 멤버 소희. 장르를 넘나드는 연기로 배우로도 불리는 그녀. 노래하는 요정 라즈베리 필드의 가수 소희. 이기적인 외모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타적이에요. 저희 회복위에 오니까 사랑이 넘치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우, 시험지를 잘 보고 왔고요. 동기 될 뻔했다. 네, 동기 될 뻔했다. 제가 연출한 졸작이 있어요. 사정이 생겨서 못해서. 안 돼서 본인이. 네, 네, 자기 영화를 찍어야 된다 그럴 때 쿨이라는 걸 견뎌내는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하고 이 밝은 모습이 내 아이 모습의 전부는 아닌데 막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사랑 지상주의서. 저도 사랑지상주의예요. 꿈꾸는 아티스트 소희를 만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근데 소희 씨 하면 항상 저는요. 아직도 20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에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프로필상에 소개된 나이가 서른네? 네, 한국 나이 34. 24이 아니라요? 아, 네. 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정말 뭐 나이 안 먹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최강동안. 아이고, 24이 아니라 14이라고 그래도 믿겠어. 글쎄 말이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된지 모르죠. 아니에요. 뭐 가끔 정말 피곤할 때는 제 나이처럼 보이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작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회복위에 오니까 사랑이 넘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외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기적인 외모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야 이런 말씀을 다 하시네. 아니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매우 이타적이에요. 네. 그 요즘에는 라즈베리 필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행복해 보인다 그러나?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떠세요 본인은? 네, 일단 그쪽으로 진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음악을 좋아하고 뭘 하는 게 가장 행복한지를 찾아가는 단계에서 내 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곡을 쓰기 시작하고 그 곡에 내 이야기를 담기 시작하고 라즈베리 필드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게 되고 앨범까지 내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운명적으로 그 한 길 한 길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정말 원하는 걸 하고 계시군요. 네네. 야.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지만서도 네. 그 또 뭐 밴드 생활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난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겪었으니까 지금에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어땠어요? 일단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고요. 겸손의 아유, 말씀. 네. 아니에요. 저는 아이돌에서 어떻게 보면은 싱어송라이터 아니면 밴드 씬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름 가지고 그냥 얹혀서 가는 게 얹혀서 가는 게 아닌가. 사실 이쪽 밴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싱어송라이터들 중에서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시선들도 있었는데 근데 앨범을 내면서 또 그런 시선이 많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네, 혼자 프로듀스한 앨범이 나오니까 뭐 좋아해 주시지는 않아도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 해나가면 언젠간 그분들도 좋아해 주지 않을까. 아유, 너무 겸손한 게요.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서 그렇죠. 밖에서 왔으면 쏘이! 막 제가 달려가고 그래. 죄송합니다. 네. 지금 소희 이러시는 거는 지금 싱어송라이터의 소희 씨도 물론 있지만 아마 그 시절.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저랑 같은 세대신가요? 그러니까 들어 보이긴 한데요. 네. 시대인 거야. 그래서 그 시대에 또 너무 그 귀엽고 깜찍했던 소희 씨를 기억하고 소희 있는 걸까요? 그 연관 검색어 첫 네. 번째가 티티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티티마. 소희에게 티티마는 어떤 의미인가? 네. 일단 티티마는 예전에는 애증의 관계였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사실 티티마로 데뷔를 했지만 티티마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잃었거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의 밝은 모습을 좋아하는데 이 밝은 모습이 나의 모습의 전부는 아닌데 막 이런 괴리감이 너무 심하게 들면서 나를 잃어가는 느낌이 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티티마라는 이름이 애증 관계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30살이 되면서 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티티마의 소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소희가 있을 수 있는 디딤돌 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소희 자매가 혹시 중간에 그 가수를 포기한 일도 있었나요? 네, 저는 티티마를 제가 탈퇴하면서 티티마가 해체가 됐는데 그땐 다시 가수 아예 포기할 생각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유가 뭐였어요? 왜 그 포기의 가장 중요한 이유? 왜냐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주목도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음악이 싫어졌어요. 그러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괴리감이 심해져서 나락으로 떨어진 케이스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음악이 너무 좋았거든요. 음악을 항상 듣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티티마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근데 티티마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거의 혼자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뭐 음악 활동 이외에 뭐 예능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음악을 정말 싫어하게 될 것 같아서 티티마를 그만두고 다시 음악을 사랑하는 입장으로 돌아가자. 그냥 듣는 입장, 애호가로 돌아가자. 라고 결심을 하고 다신 가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네. 근데 공부 욕심도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공부를 정말 못하고요. 그렇게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PD 시험을 봤어요. PD는 정말 PD 고시란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시험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시험만 봤고요. 시험지를 잘 보고 왔고요. 정말 시험을 봤어요? 네,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왜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막 대학교 4학년이었을 때고 사실 연예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 라디오 PD를 하기 위한 경험이다라고 설득을 했고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을 할 줄 알면 PD로서 더 인정받고. 네,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을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부모님이랑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라디오 PD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 PD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될 수가 없었던 게 정말 언론 고시라 그러잖아요. 너무 열심히들 공부하는데 저는 활동을 하면서 스터디 그룹도 못하고 그냥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시험 딱 봤을 때 아니다. PD 시험 보려면 이렇게 방송국이나 어디 시험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네.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막 가고 싶은 데는 그냥 가요. 네. 근데 그때 시험 봤을 때 같이 시험 본 교실 안에 있던 같이 봤던 분들이 PD님이 많이 되셔가지고 가끔 방송국 가면 그때 같은 장소에서 시험 봤다고 동기 될 뻔했다. 네, 동기 될 뻔했다. 그 시절 PD 시험 본 것 말고도 가장 소중하게 남는 기억? 남몰래 뭐 한 거 있죠? 연애. 어머, 우리 뭐 목사님 그렇게 어렵게요. 내가 우리 연애 목사님이시죠. 아이고. 사랑 지상주의세요. 저도 사랑지상주의예요.
네, 저도 모든 원동력이 그러니까. 사랑인데. 절대로 손보지 마라. 반드시 연애로. 그쵸? 맞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해주세요. 그래 잘했다 그러는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우, 감사합니다. 네, 어렸을 때 아무래도 저희는 학교 생활을 하긴 했지만 수업만 듣고 바로 이제 방송국으로 출퇴근을 했던 시절이라서 어떻게 보면 방송국이 저희에게는 학교였어요. 그 당시 아이돌들에게는. 그쵸. 그래서 뭐 몰래 캠퍼스 커플 하듯이 방송국 커플도 하고 뭐 네. 끼리끼리 연애도 하고 그랬죠. 그때 추억이 참 예쁘게 남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시절 모습으로 한번 우리 좀 보고. 그러니까 본인은 애증이라고 하지만서도 저는 그때부터 너무 막 팬이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궁금합니다. 아, 네. 참 창피하네요. 이야. 접니다. 그러니까 이야. 중국어를 했어요 당시에. 저때 문법 틀려가지고 저렇게 교수님 보니까 혼났어요. 좀 시간이 지난 게 조금은. 네, 아 그때는 그럼요. 완전 애기네요. 볼살이. 저 볼살. 세상에. 티티마! 네, 감사합니다. 티티마!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참 다들 뭐 하나. 네. 다 또래 친구들이 비슷한 나이. 네, 거의 제일 동생이 저랑 3년 차이였습니다. 네. 이게 정말.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유 그러네요. 지금 14년 전. 이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티티만 네. 막 박수 부대들이 있고 네. 정말 인기가 대단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호련히 네. 탈퇴하면서 떠나버렸어요. 네네네. 왜 그러셨어요? 네, 아무래도 정말 정체성이 문제였어요. 그때는 정체성이 뚜렷하게 없는 상태에서 남들이 원하는 모습을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네. 스스로를 잃어가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탈퇴를 했고, 근데 그 후로도 혼자 예능 활동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정말 바쁘게 지냈는데 그게 정말 쌓이면서 어느 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매니저님한테 저 예능 프로 돈 되는 거 말고는 안 하겠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돈 되는 거 한두 개 빼놓고는 다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혹독한 방황기가 시작됐어요. 19살에 데뷔해서 또 여러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렸을 때 데뷔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말랑말랑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가 얼마나 비수가 되겠어요. 정말 그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악플이라는 거를 많이 받고 또 편지로 많이 이렇게 쓰고 근데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하는 게 외모거든요. 특히 그 당시 걸그룹 사람들 못생겼다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연예인을 하냐 뭐 등등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애가 사라지면서 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증상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힘들었죠. 사람들도 네. 팬은 팬이에요. 안티 팬도 팬이다. 네.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야. 아유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참 그때 많이 마음이 아프셨구나. 근데 지금도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악플이라는 그래요? 거를 견뎌내는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거식 중독가 네네. 그 당시에 거식증이 걸렸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악플을 본다고 뭐 얼굴 가지고 뭐 아직도 하시는 분들 아주 한결같으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뭐 그렇다고 해서 거식증이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컸던 건 거식증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일단 뭐 신앙이 가장 컸고요. 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했던 것은 동화책이었어요. 또 동화책 읽는다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값 하라고 또. 근데 저는 동화책이 뭐
뭐 특이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동화책을 항상 권해요. 공연할 때도 예. 사람들한테 동화책 선물도 하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때가 타는 거잖아요. 그런 말들을 듣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면서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나를 또 미워하고 그러면서 때가 이렇게 타는데 동화책을 읽음으로써 다시 돌아가요. 저는 다시 도화지가 그럼요. 다시 하얘진다고. 아유.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보인다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아니에요. 동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위로받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기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또 가수의 모습도 있지만서도 또 배우로서의 모습. 네네. 네. 네. 호련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땐 또 배우로 왔단 말이에요. 아, 네. 재능이 많아요. 멋지다.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걸. 욕심쟁이. 아니에요. 막 재능이 뛰어나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감사히도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영화 어떤 영화였어요? 아, 근데 그때 그 당시 외면했던 이 어두운 모습들을 제가 계속 표출해내고 싶을 고독한 때였어요. 네. 그래서 처음 선택한 영화가 공포 영화에서 특히 또 이렇게 미친 역할. 네. 약간 네. 신들린 듯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희 씨의 두 번째 연관 검색어가 네. 배우예요. 네. 근데 배우로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소희 씨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아우, 성공까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좀 무서운 네. 역할을 한다는 거 네. 본인이 어두운 면이 자기 그 동화책을 보던 사람이 네. 갑자기 그런 면이 있다는 건가요? 네. 정말 제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두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요즘은 예. 그래,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장난이 타인에게 주는 피해를 인식 못하지. 정신감정 받을 때 이게 참조가 되겠네? 어쨌든 천하의 강은주가 카드 봐도 똑바로 못 쳐다보니까 다들 보기 좋겠다. 그래서 저 언니 몸에 웨스를 대야 해요. 이해해줄 수 있어요? 공포 영화를 지원했어요. 네. 어떤 마음이었어요? 혹시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울려요. 어두웠던 제 모습을 감사합니다. 저 그걸 좋아해요. 그런 얘기. 그래서 좋았어요. 예. 네. 표현해내고 싶다는 생각에 영화를 선택을 한 거고요. 사실 그리고 과발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는 치유가 됐어요. 그 어두운 모습을 억압되어 있던 제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나 뭐 대중들이 원했던 모습은 밝은 모습이었기 그쵸, 때문에 그 억압된 모습을 한 번에 표출을 해낼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에 치유가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더 놀랐죠. 네. 우리 관객들은 저런 면이 있어.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 많은 작품들 중에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뭐예요? 다 사실 열심히 했고 애착이 가지만 제가 연출한 졸작이 있어요. 단편 영화인데. 연출까지. 예, 아직 도전을 하고 아니에요. 졸작이에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거르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만든 10분짜리 영화인데 거기에 제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검지손가락이. 네, 검지손가락이. 저는 웬만한 정보는 제가 스토커라인데 다 갖고 있는데 그거는 금시초문에서 네, 봐야겠는데. 네. 보고 갑시다. 네. 이제 와. 빨리 발라줘. 이게 10분짜리. 네, 한 공간에서 빨리 발라줘. 한 남녀의 10분을 그냥 고스란히 갖다 놓은 그런 영화예요. 많이 봤던 유덕환 씨. 네, 류덕환 씨가 출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좀 만들어라. 어? 너 나이 먹고 그렇게 남자친구도 못 만들고 그게 뭐냐? 제 얘기죠. 네. 노처녀로 늙을까봐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어?
내가 진짜 너네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야, 그리고 내가 무슨 남자친구가 없었냐? 영빈이도 있었고, 성우도 있었고. 친구인가 봐요. 애인이 아니고. 네, 연상연하 옆집 어렸을 때부터 옆집에서 살아온 그런 친구. 네. 옥상에서. 네, 옥상이 둘만의 아지트예요. 이야, 그 욕심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그 PD 시험을요 4번이나 봤다 그러는데 결국은 연출했네. 네, 네. 꿈을 이루었네요. 아예 제가 하고 있는 뭐 연기, 음악 아니면 글 쓰는 거에 총체적인 그런 예술 매체가 영화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아니더라. 지금은 저런 습작들을 많이 만들 계획이고요. 시나리오를 쓰고 있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언젠가는 예,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뭐 4, 50 되었을 때는 장편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습작이라고 하기에는 네. 저 출연 배우가 네. 본인도 네. 유명하시고 아이고. 윤석한 씨도 유명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섭외를 습작할 건데 같이 할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덕환 씨 같은 경우는 또 친구의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너무 캐스팅 영순위에 있던 친구예요. 이거를 찍었어요. 네, 이걸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몇몇 배우를 이렇게 생각해두고 있잖아요. 남녀 배우를. 덕환 씨가 이제 거의 영순이었고 이제 여자 배우는 영순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원래 해주시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해서 안 돼서 본인이. 네, 배우가 도저히 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자 해서 힘겹게. 그거 괜찮다. 네, 힘겹게 했어요. 그럼 감독으로서 유독한 씨를 선택했으면 이렇게 남성으로서의 매력도 느꼈으니까. 어우, 정말 매력이 많은 친구고요. 저는 편집을 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있다가 딱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씬이 있어요. 저를 쳐다보는 씬인데 그 화면 너머로 너무 두근두근거려서 계속 다시 편집해야 된다. 다시 그 장면만. 왜냐면 감독들이 사심이 있어서 보통 네. 좋아하는 배우를 쓴다고. 잘 매력 있는. 네, 자, 왜냐하면 그러면 네. 이 대목에서 네네. 우리 유덕한 씨에게 소희 씨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물어볼까요? 진짜? 공중에다 대고 그냥 물어봐요. 그래요. 물어볼까요? 유덕한 씨. 예. 예. 안녕하세요, 유덕한 씨. 안녕하세요. 저 놀라시는 모습 좀 봐. 아, 지금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유덕한 씨 저희 해복이란 프로그램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우리 소희 씨랑 좀 먼저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예, 어떡하냐. 누나 갑자기 전화했어. 소희 씨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어머, 어떻게 듣고 계셨어요? 너무 매력 있어서 자꾸 편집하면서 흉기거렸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이야, 정말. 그 실제로 나이 차이가 누나 동생 네네네. 몇 살이나? 누나랑 5살 차이. 아니야. 더 나. 남자는 줄이고 이 전형적인 연상연하들이 남자는 줄이고 여자들은 그런가요? 늘리고 막 이렇게. 근데 궁금한 게 우리 티티마의 소희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알고 계셨어요? 예, 그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감독이래. 자기 영화를 찍어야 된다 그럴 때 어땠을지 궁금해요. 믿음이 안 갔죠. 근데 네. 정말로 그냥 저도 어쨌든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도전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됐는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천재성 있다고 해야 되나? 어이, 왜 그래? 진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되게 열정도 있으시고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걸 확실하게 좀 보여주실 줄 아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어떻게 연출가로서 너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연기자로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아, 연출가로요. 연출가로서. 저 연기자는 아니에요? 연기자는 아닌가 봐. 아이고요. 너무 솔직하다. 너무 좋아요. 어떡해. 야, 그 영화 속에서 덕한 씨가 좀 전에 저희가 좀 봤는데요. 막 그 남녀 관계를 막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네가 노처녀들 늙을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되는 줄 알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본심은 어떠세요? 저 지금은 그게 이제 조금 동감이 되는데요.
촬영할 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려원 누나 워낙 동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노처녀 뭐 그런 결혼을 못하고 그런 얘기 잘 몰랐는데 네. 최근에 또 이제 1호님이 되셨잖아요. 아, 이런. 네, 이런님. 네, 그걸 보고서 절실하구나. 아, 절실하죠. 절실하구나 그걸 느꼈었어요. 근데 혹시 그 당시의 모습도 뭐 하지만서도 얼마 전에 또 뭐 1호님 모습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나로서 여자로서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소희 씨가? 너무 매력있죠. 정말 매력있죠. 왜냐면 계속 같이 대화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네. 말 자체에 애교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 사람이 막 누구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게 약간 뭐라 그래야죠? 말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런 것들에 아마 남자들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글쎄 말이에요. 분이라서 네. 그런 것들에 또 멋있는 면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번 사귀어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땡큐래요. 오. 누나가 밥 살게. 아니 이게 또 무슨 아주 매너 있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희 씨 옆에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어떤 남자면 좋을 것 같아요? 소희 누나 옆에요? 네. 나 같은 남자 그래야지 뭐. 그러니까. 좀 소희 누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옆에 있는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네. 남자가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네네네. 잘 들어주고 잘 얘기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저는 우리 또 유독한 씨 팬인 게 뭐 다양한 곳에서 봤는데 또 형사로 나오면서 과연 소화해낼 수 있겠는데 너무 잘해서 팬이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2013년 혹시 계획 좀 들려주시겠어요? 올해요? 네네네. 저도 이제 최근에 무슨 영상을 하나 찍어서 감독님이세요. 둘이 또 그런 공통점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내일 모레 제가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러면서 딸은 이제 또 연기도 하면서 네. 차근차근 이제 작품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너무 닮은 꼴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덕환 씨는 네.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예요. 어리지만 제 친구 그 려원 씨랑도 항상 덕환 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쟤는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다. 근데 자꾸 칭찬만 하지 말고 둘이 사귀세요. 이제 이쯤에서 우리 덕환 씨 보내놓고 합시다. 아유,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인사 나누세요. 고마워 덕환아.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아까 덕환 씨도 얘기했잖아요. 1호님. 네. 왜냐면은 보통 나는 뭐 저렇게까지 안 해도 돼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연예인의 모습인데 짝이란 프로그램에는 나가시면은 이제 자기에 대한 그 감정이 그대로 이입이 돼서 가상현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가상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냥 현실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막 그냥 재미로 하긴 했는데 스타 애정촌인 줄 알고 갔어요. 네. 그거는 정말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들끼리 하면 부담이 네. 없죠. 그냥 예능이라고 생각하고 미팅을 갔는데 이게 진짜 짝인 거예요. 6박 7일 동안 애정촌에서 생활을 하는 진짜 일반인 남자분들과 연결이 되는 그런 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사랑의 그런 제가 다 사라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발을 제가 띈 거예요. 그렇네. 바뀌어지죠, 모습이. 그래서 짝이라는 프로그램, 애정촌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였어요. 네. 그때 짝에 출연해서 소희 씨가 더치페이를 해가지고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화제가 될 줄 몰랐어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저랑 무슨 정말 남녀 뭐 그런 관계가 아닌 그리고 그때는 말이 잘 통하는 친구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첫 번째 데이트였고 근데 고기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육식주의. 그러니까 너무 안 어울리게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막 동화 속의 어린 공주 같은데 막 육식주의라서 그래서 데이트를 당연히 저는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저는 그래도 첫 데이트니까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먹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왕에 온 김에
가장 비싼 것들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담이 되고 예. 그리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서로 좋아하는 상태에서 갔다면 뭐 편하게 네, 먹을 뭐 텐데. 제가 커피 쏠게 이럴 텐데 이거는 그냥 처음 알아가는 단계고 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여긴 상태에서 갔는데 그 친구한테 10만 원이라는 돈을 쓰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더치페이를. 더치페이를 아니, 우겼죠. 그분은 좋아서 그런 거죠. 네, 아유 그래서 나중에는 예. 미안해 내가 삼겹살 살게 그냥 그랬죠. 살치나 갈비살 뭐 이거 추천하셨고 아 괜찮아요. 오늘 더치페이 그래요? 어때요? 뭐 일단 그럼 먹고 그래서 그거는 더치를 합시다. 나중에 나중에 그래도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남성들한테는 연예인인데 저렇게 쿨하게 착 나눠서 낸다는 게 되게 우리는 더치페이하는 여자 너무 좋아요. 남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새롭게 봤다 뭐 이런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사실 거기에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네. 굉장히 새롭게 봤다. 예. 10번 바람 피운 남자친구. 네네네. 어차피 공개가 된 거니까. 네네네.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10번 바람. 저는 한 번 사랑을 하면 네. 그냥 올인이고 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뭐 호감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호감 가는 사람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페이드 아웃 되는 네.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랑은 더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보다는 그냥 사랑을 믿으니까 나는 그 친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사랑하면 괜찮아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10번을 그래서 그렇게 받아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11번째 제가 그냥 이거는 나를 더 사랑해야겠구나. 너무 제가 망가지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11번째는 나를 선택했죠. 아우 잘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느꼈던 건 네. 정말 솔직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아마 가족들의 영향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거기 특히 나는 조규찬 씨가 나와서 그럼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형부께서 네. 정말 유료 다운로드로 다시 볼 만큼 짝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제가 나간다니까 뭐 걱정도 많이 해주셨지만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뭐 형부랑 언니 커플만 보더라도 사실 저는 희망을 너무 많이 얻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두 아티스트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정말 너무 아름답게 살아가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니도 아티스트. 네, 언니도 가수예요. 언니, 뭐 형부가 언니 앨범을 프로듀스를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언니 노래를 형부랑 같이 부른다거나 너무 아티스트로서는 이상적이고 또 아이를 같이 기르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남녀로서도 너무 이상적이고 이게 가능하구나를 가장 가까운 희망으로. 곳에서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지고 그만큼 희망도 생기고 근데 그래요. 어차피 언니랑 자매다 보니까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비슷할 수도 아니요, 있죠. 달라요. 달라요. 네. 전혀 달라요. 형부 같은 사람 별로. 아니요, 저는 형부 같은 사람은 최고예요. 그래서 사실 형부가 제가 먼저 팬이었어요. 중학교 때. 진짜요? 예. 제가 조규찬이라는 뮤지션을 처음 알고 쇼크를 받고 네. 언니 방에 달려가서 언니 이 노래 들어보라고. 근데 언니는 듣더니 그냥 그러네 하면서 딴 노래 듣고 있고 그런데 결혼은 언니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형이랑 정해진 짝은 정말 별개인 것 같아요. 네. 하긴 멀리 있는 좋아하는 대상이랑 가까이 있는 네네네. 그런 것 정말 같기도 하고. 언니랑 형부를 보면은 네. 이들은 정말 정해진 배우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언니의 이상형은 아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 이상형이 잭 블랙이라고 해서 잭 블랙 같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물론 본인이 싱어송라이터지만서도 네. 그 형부랑 이렇게 좀 작업해 볼 생각은 없었어요? 이번에 정규 앨범을 제가 프로듀스를 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게 형부예요. 형부가. 예. 사실 그 시기가 엄청 짧았거든요. 형부가 이제 미국 다시 들어가기 전에 가능했던 시기가 딱 2주일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앨범을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 2주 동안 형부를 붙잡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작업실에서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퀄리티의 첫 정규 앨범 제가 뿌듯해할 수 있는 첫 정규 앨범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 형부보다 그 형부야 이상형이고 정신짝 네. 더 괜찮은 사람이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음이 눈에 보이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 참 그 미래 짝에게 한번 오늘 지금 미래 한마디 해볼까? 아니 왜냐하면 짝에 나가서 결국은 선택을 포기해 버렸어요. 인기는 많이 있었는데. 아 이제 놓칠 수 없어. 본인이 하면서 원하는. 한번 지금 그 짝에게 얘기를 해보자고. 저기요. 이런 제가 이미 만난 분인지 아니면 앞으로 만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만 32입니다. 제가 벌써. 저보다 어려서 아직 못 오는 건지도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면 제가 아마도 한 대 때리고 시작할 것 같고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고 근데 빨리 나타나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그리고 저도 건강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마음도 그렇고 얼른 만납시다. 네. 좀 봅시다 좀. 야, 근데 사실은 그 TT마시에서 어리게만 보고 지금도 굉장히 동안이라는데 화면으로 갑자기 원샷으로 딱 땡기니까 여성의 냄새가 그냥 그래요? 물씬물씬 나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그리고 신경 쓰고 왔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빼놓을 게 없는 처자예요. 예, 사실 지금 짝을 찾는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모든 걸 잘 갖추고 있는 엄친딸이라서 아마 또 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연관 검색어. 엄친딸. 엄친딸 소희. 그 엄친딸이 왜 엄친딸이냐면 노래 잘하죠. 또 예쁘죠. 또 게다가 시간이 연기 되게 잘하지. 아유. 또 아까 연출도 하고. 글 잘 쓰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아니요, 진짜 다 못해요. 다 못하는데 진짜 저희가 겸손이 아니고요. 정말 그냥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네,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게 있다면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 토닥토닥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용기. 네. 남들이 뭐라 그러든 사회가 뭐라 그러든 뭐 도덕적으로 이게 이상하지 않는 거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용기에 저는 스스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이분이 소설도 썼다네. 그 사실이에요. 또 무슨 얘기예요? 아니요, 근데 소설을. 이건 정말 부족한 필력이고요. 그냥 제가 시나리오로 써놨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 6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단편 소설을 하나씩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그게 그걸 묶어서 단편 소설집이 나왔거든요. 아무도 몰라라는 그런 단편 소설집인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목을 잘 다 알아라고 줬어야 되는데. 다 알아 이래야 되는데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시나리오로 썼던 것을 뭐예요? 단편 그 소설로 중에서 바꿔서 제목이? Nowhere Girl. 네, Nowhere Nowhere Girl. 어디에도 없는 여자. 네, 어디에도 없는 여자. 자기 얘기예요? 정말 자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고요. 어떻게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제 페르소나고 그걸 처음 쓰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좋아하는 밴드 포스터 앞에서 저 시절에 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멤버랑 나랑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헛된 망상을 하면서. 존 레논을 대상으로. 네, 존 레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모습이 좀. 네. 오노였고? 오노요코 머리하고 내가 저 시대에 왔어요. 만났으면 오노요코가 내 자리였을 텐데. 네, 그게 모티브가 돼서 쓴 이야기예요. 네, 오노요코를 만나기 전에 내가 시간 여행을 해서 존 레논한테 갔다면 재밌다. 나와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오노랑
같은 아시아인이고 그래서 요코 오노랑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겠다. 첫사랑에 대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런 망상을 하면서 쓴 소설이에요. 네. 어머, 재밌네요. 네, 근데 네. 그냥 안티는 많았겠어요. 존내는 뭐? 존내는 안. 아니 근데 워낙에 존경을 많이 받는 아티스트고 그래서 네. 저는 또 궁금한 게요. 네. 그 학교를 해외에서도 다녔다. 아 어렸을 때 네 왔다 언제? 갔다 하면서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다녔고요.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Where? 초등학교 때도. 왜요? 아 홍콩, 대만, 미국. 홍콩! 예, 아메리카, 예. 아니 그래가지고는 네. 엄친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영어, 중국어, 다 되시는 거잖아요. 한국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돼요. 한국어까지 정말 100% 그러니까 잘하는 언어를 꼽으라 그러면 잘 못 꼽겠고요. 아버님이 외교관. 네, 외교관이셨어요. 지금은 퇴직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못하는 게 없죠. 이러니까 엄친딸이라는 얘기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워요. 부모님 덕이죠. 제 네. 덕이 거의 없고 부모님. 부모님 덕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불편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힘든 일, 많았죠. 어려웠던 일. 많았죠. 네. 근데 사실 너무 감사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어두웠던 부분을 많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영국계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홍콩에서 사실 뭐 유치원 3살 때부터 유치원을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인종차별이라는 걸 당해봤고 특히 영국 쪽이나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홍콩이 그런 그들은 한국인이라는 그런 나라의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더 그랬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대만에 있었을 때도 외국인 학교를 다녔을 때도 중국계 미국인들 뭐 그런 여자아이들 혹은 뭐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당해봤고 근데 예, 그 당시에는 참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극복을 하니까 극복을 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로서나 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는 참 다행이 아닌가라는. 근데 그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네. 그래서 그런지 소희 씨가 세상에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 예. 왜냐하면 외국에서 살다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일이에요? 사실 뭐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비전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라는 걸 받아보니까 아이들은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존재이고 그걸 지켜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의무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특히 북한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여명학교가 있잖아요. 네. 사실 여명학교에 지원도 했었어요, 제가. 뭐 경제적 지원. 아니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선생님을 하고 싶다 지원을 진짜? 했었어요. 예. 인터넷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 쪽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연락이 계속 안 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영어 쪽은 정말 지원자가 많아서 예, 뭐 경쟁률이 경쟁률이 너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어떻게 뭐 다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던 찰나에 이제 이성미 집사님께서 그러면 중국어로 선언문을 낭독해 줄 수 있겠니? 저요 좋죠. 저야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죠라고 해서 그때 이제 좀 낭독을 구체적으로 하고. 설명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탈북자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있었어요. 그 탈북자들 가운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거나 같이 간 꽃제비 아이들. 왜냐하면 또 중국으로 대부분 갔다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 근데 그들은 돌아가면 바로 죽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나도
참담하잖아요. 그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고 특히 약자들이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정말 그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되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당연히 그 집회는 제가 참석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중국어로 낭독을 했고 그랬어요. 말씀한 것처럼 정말 동화 속의 주인공 같고 참 보니까 꿈꾸는 소녀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소희 씨의 진정한 꿈. 네. 마무리로 내 꿈은 이런 꿈이에요. 또 기도 좀 해달라고. 네. 일단 제 꿈은요 사랑이에요. 네, 평생 사랑하면서 표현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왜냐면 제가 표현해내는 것들, 뭐 제가 쓰는 책들, 뭐 이야기들, 노래들, 연기하는 거에 모든 베이스가 사랑이거든요. 그게 꼭 이성과의 사랑이 아니고 뭐 하나님과의 사랑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사랑.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가장 행복한데 죽는 순간까지 저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꼭 예술이 아니더라도 뭐 정말 이런 대화 속에서나 아니면 정말 SNS 140자 안에서나 그런 평생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멋진 남자와 멋진 연애를 하는 소희 씨. 사랑하고 생각만 해도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고 그 오늘의 이 회복의 흔적을 우리 한번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러 지금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올려주세요. 자. 꾹 누르셨다가 춤바 너무 살짝 예쁘다. 들었다가 그냥 엄청 누르시는군요. 네. 된 거예요? 네,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아니. 야, 손도 너무 예쁘네요. 하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그냥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또 기부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경품으로 팔릴 거예요. 막 경매를 해서.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 네. 많이가 아니라 가장 비싼 가격에 사주길 바래. 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주 소중하게 쓸 겁니다. 10억에 팔리지 않을까? 좋은데 많이 쓰이지 않을까? 네. 네. 핸드 프린팅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네. 자, 이제 손바닥부터. 자, 이렇게. 네, 손바닥부터 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회복을 위하여 내민 소희의 손입니다. 네. 그대 혹시 그리움에 눈물 짓고 있다면 염려 마요 그대 알 수 있게 나타날게요 세상을 이길 사랑은 없단 말